7월 7일 급등주 데이트레이딩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지금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주식을 멀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산이나 들로 자주 밖으로 나가서 주식을 떠난 다른 세계에서 힐링을 좀 하고 풀고 돌아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참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또 한 주에 또 힘이 생기고 집중력이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주말 내내 주식만 생각하면 그 다음 주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힘이 딸립니다. 꼭 그 점은 잊지 마십시오. 잘 드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만 또 정상 주식 매매하는 시간에는 최선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금요일날 우리가 진행했던 미션 종목들, 목요일날 나왔던 종목이죠. 간단하게 복기를 하고 또 월요일날 또 공부할 거 한번 챙겨보죠. 금요일날 섹터는 이렇게 반도체 소재 관련주 섹터와 그리고 관련주, 지금 외국 테마주로 또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상 특징주 섹터, 그리고 기세 기술 섹터,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눠서 한번 시장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섹터는 저희들이 경인양행을 뽑은 이유는 기존의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보면 특별한 대장주가 없고 그 일회성 단발성 급등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경인양행을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경인양행 그날 뭐 특별한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반등을 주려고 나름대로 조금 흐름은 있었습니다. 시가 플러스 0.2% 보합에서 출발해서 뭐 3%까지는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죠. 생각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관심을 받아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경인양이 뭐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불매운동 관련주에서는 애국 테마주로 좀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은 일단 모나미가 상한가를 가 있는데 3위각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 있다. 자, 그런데 모나미가 현재로서는 뭐 1등주로 되어 있지만은 상한가에서 시간에서 물량이 풀렸다가 겨우 장개주는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 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그 다음날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나미가 1등 주지만은 동생들이 치고 나오면 동생들 쪽에서 먼저 가장 관심 있는 쪽을 하나를 공략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모나미가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튀어주면 따라갈 확률이 높으므로 그런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다. 아니면 의외로 모나미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얘네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될 것인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모나미의 상한가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얘네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있다. 그래서 비행풍년 그 중에서도 비행풍년이 몸이 좀 가볍고 신성은 3위나 몸이 좀 무겁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비행풍년이 좋다고 했는데 비행풍년은 그날 당일날 시장에 가장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시가 12% 출발해 가지고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만은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풀어져 가지고 종가상으로 플러스 1%로 마쳤는데 공략을 했다면 뭐 수익은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그 경우의 수대로 공부를 하시고 공략 관점을 모나미와 같이 봤다면은 모나미는 시가가 플러스 0.4% 출발했죠. 0.4%. 자, 그러면 비행풍년이 강하게 상한가 쪽으로 치어 올라간다면은 같이 비행풍년을 짝짓기 매매를 모나미를 짝짓기 매매했다면 모나미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줬겠죠. 시가가 모나미가 플러스 2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배울 점 항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재료지만은 순위를 바꿀 수가 있다. 그 순위를 먼저 간 놈이 끌고 갈 수도 있고 뒤에 따라온 동생들이 뒤집을 수도 있다. 단 그렇다고 버리지를 마라. 좀 예를 들면 비행풍년이 봤다고 해서 여기에 몰두하는 것보다 하나가 치솟아 주면 모나미의 흐름을 보고 같이 짝짓기 매매할 수 있는 공산이 크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흐름 하나가 먼저 어떠한 이슈로 상한가를 유지를 그 재료와 같은 재료를 가진 이슈들이 시간을 장악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힘 크기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날 시장에 얘네들이 시간에 상한가를 간 애들이 그 다음날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아니면 앞에 먼저 상한가 간 애들을 추종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매매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다. 그 점을 꼭 잘 기억해 놓습니다. 만일에 모나미가 강했다면 얘네들은 모나미를 따라갔을 것이고 강력한 재료에 강력한 상한가를 얘가 유지를 했다면 그 다음날도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므로 얘네들은 추종이 되겠죠. 하지만 얘가 모습이 약할 경우에고 시간에서 이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거꾸로 얘네들을 모나미가 추적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항시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이러한 유사한 관련 패턴은 항시 시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재료가 발생이 됐는데 하나의 종목이 상한가를 유지를 했지만은 그 이슈의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항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승부를 거는 것이 좋다. 꼭 잊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 특징주 섹터를 센코와 펌테코레를 뽑았습니다. 센코는 납입 지연 그런 뭐 주주총회 결과 때문에 시간에서 한가를 가 있는 종목이었고 그러면 그 다음날 모습은 안 좋을 거라는 뻔한 모습이었죠. 그래요. 그 다음날 한가까지 들어갔다가 29.8%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7%로 마친 종목. 그럼 이런 종목은 한번 봐줄 수가 있는데 급하게 서둘지 말고
공략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음봉 구간에서 잡아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5%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라 이래 했는데, 당일날 보면 한 8% 정도까지 좀 더 밀렸네요. 보니까 마이너스 8.4%. 근데 시가가 플러스 1.8%란 말이에요. 시가가. 시가가 1.8%에 들어간 사람들은 플러스 7.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시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5% 뛰기는 먹었다는 겁니다. 요 시가에 들어가서 아침에 반짝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요 구간 한 5% 넘어갔단 말이죠. 5% 넘어갔는데 여기서 밑에서 받쳐서 올라간 사람들은 또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먹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은 아침에 공략하는 것보다 좀 기다려서 받아서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그럴 만한 힘을 내준 반대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반대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은 충분히 보고, 날라가 버리면 뭐 10% 20% 날라가면 보내줘야 되죠. 하지만 기다렸다가 음봉에서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음봉에서 잡아서 들어간 경우는 자기가 적어도 뭐 이 부분에서 꼬리 부분에서 분할을 했다면, 보유를 하고 있다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향후에 또 어떻게 이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종목을 그냥 여기서 아침에 뗄랭 먹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 종목 이제는 다시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이상 특징주 섹터는 항시 서둘러서 하는 것보단 충분히 보고 기다렸다가 분할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다음은 품텍코리아. 이상 특징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이상 특징주 섹터에 보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신규주는 어떤 경우의 수를 떠나서 뭐 그 회사가 좋다, 그 회사가 나쁘다, 그 회사 회장이 뭐 뭘 했단다, 뭐 집안에서 뭘 어떻단다, 온갖 이유가 들려도 적어도 이틀까지는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장한 날과 상장한 뒷날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한 뒷날도 서두르지 말고 이 꼬리 부분까지 오면 뭐 한 진입을 해보는 쪽으로 전략도 잡아보자. 자, 이렇게 했는데 관심이 좀 많이 몰렸죠. 그래가지고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이 됐네요. 보합에 출발해서 저가가 살짝 눌러주고 0.2% 살짝 꼬리도 요만한 꼬리를 달아주고 자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상승 속도는 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11.5%까지 상승을 해주고 종가상 마이너스 7%로 플러스 7%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만약 뭐 기다리는데 안 주고 가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 딱 찍어주고 하면 참 오늘 환상적이 있을 텐데, 그럼 한 15%는 되겠죠. 안 됐을 텐데, 보합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1차, 꼴에서 2차 넣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면, 1차 부분 진행을 했으면 됐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시끄럽지만 않았다면, 조용한 시장이었다면, 얘는 훨씬 더 많은, 급등세를 보여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또 잘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노트도 잘 해놓으시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기술주 섹터를 보자. 파세코와 국부는 뭐 전혀 다른 이런 현재의 막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우지하고 수급이 확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이슈주를 떠나서 한쪽에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 별개의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봐야 된다. 기세 기술주 섹터는 시장의 허리를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시 한쪽 구석에 놔둬야 된다. 잘 보자 그랬습니다. 파세코 같은 것은 봅시다. 아침에 시가 3% 출발해서 그래도 7%까지는 올라갔네요. 그죠?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날씨 관련주는 아무리 날씨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은 있죠.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뭐 한 7% 정도 먹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될 종목이었죠. 보합 근처에 들어가신 분은 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까지. 그렇게 큰 힘은
내주질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기다렸다가 시가 3%니까 뭐 분할로 여기서 하든지 1차 넣고 보합권에서 매치면 2차 넣고 그래서 10% 마무리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시가에 넣고 뭐 3, 4% 먹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밀리면 본질 처리를 한다든지 기다렸다가 보합권에서 1차로 넣고 매도를 치고 마무리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좋겠죠. 어쨌든 9시 반 쪽 안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것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날 하루에 가장 큰 폭을 줄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파세코는 뭐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크게 갈 그런 건 아니었죠. 잠깐 반등 주는 스타일.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온 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의 양봉 형태로 맞춰줬으면 다음 주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음봉 형태로 맞췄다는 것은 조금 아쉽죠. 예. 국보 한번 봅시다. 국보 꼬리에서 꼬리에서 들어가자. 시가를 어떻게 해주든 위로 달라붙지 말고 기다려서 이 꼬리 부분을 주면 여기서부터 1차 개념으로 진행을 하자. 근데 조금 이제 더 내려왔죠. 조금 내려왔지만은 한번 볼까요? 9.4% 그게 시가 이 선에서 한 3% 정도 더 밀렸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차로 진행을 했다면 뭐 천천히 보고 있었으면 뭐 크게 다칠 일은 없었겠죠. 없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장이 마칠 때 이 정도 시점에서 맞춰줬으면 딱 좋은데 마칠 때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정도까지 밀렸다는 것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8%대 8%대 우리가 들어갔죠. 얼마입니까? 뭐가 6,680원에 들어갔군요. 6,680원이면 한 이 정도 됩니까? 이 정도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어차피 보유하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미끄러져 준 것이 좀 아쉬웠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이와 반대되는 모습. 이렇게 종가상 떨어지는 것보단 종가상 이렇게 싹 말아주면서 딱 올라갔으면 우리가 원했던 모습. 제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그랬죠. 국보는 받아서 이 모습과 비슷한 작은 도지가 옆에 나와줬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딱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매도세가 나온 것이 종가에 동시효과에 나온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국보는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죠. 이 날짜 나와서 이 날짜군요. 국보는 아마 진행하신 분은 수익을 좀 많이 얻었을 겁니다. 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공략 종목 또 공부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공략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당신 말씀하신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운용부 중에서 연휴나 휴일 뒤에는 새로운 이슈에 집중력을 주는 것이 좋고 주말 동안 새로운 이슈가 강력한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강한 종목들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도출시키면 어느 정도 시장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죠. 예를 들면 새로운 이슈가 없어서 전거래일에 강한 종목들을 추구를 했지만은 당일날 새로운 이슈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장중에.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방향을 그때 가서는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거래일에 이미 상승을 해서 진행 중인 종목들보다는 항시 새로운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둔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등장할 때는 우선순위로 둔다. 만일에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가 별로 없어서 전거래일에 강한 종목들을 먼저 공략하면서 시장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새로운 신선한 재료를 가진 어떤 이슈 종목이 나타났을 때는 그 종목을 가장 우선 공략 순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전 거래일에 강한 종목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곡점을 줍니다. 그냥 가지는 않고, 가더라도 그냥 가지는 않고 눌러주고 또 팔고 이런 리듬이 있지만은, 새로운 이슈는 등장한 종목은 그때 타임을 잘 놓쳐버리면 잡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 타이밍이.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잘 잡으면 그 종목이 뭐 30% 갈지 50% 갈지 100% 갈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미 전거래부터 강했던 종목들은 가더라도 가는 폭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를 당일날 새로운 이슈지만 좀 더 신선한 이슈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관점, 종목을 뽑을 때의 관점과 종목을 운용을 당일날 할 때의 관점, 이 두 개를 혼용을 해서 항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항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전혀 이슈가 안 떠오를 때는 역시 전거래일의 시장을 장악했던 여러 테마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봐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 토, 일 3일 동안에 시장에 나온 이슈는 특별한 건 없죠.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제재 압박에 대한 그런 뭐 애국주 관련주,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 관련주, 그런 것이 좀 돼 있고, 남북 경협주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큰 테마들은 지금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슈가 또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원리 아래서 그러면 내일 공략할 종목을 전거래일에 강한 종목을 일단 우선순위로 뽑아 놓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전거래일에 강한 종목도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참 애매하죠.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 뭐 테라셈이나 드래곤플라이, 줌인터넷, 코롱생명은 또 뭐 티슈진 상장 폐지 때문에 상한가를 갔지만 시간에서 마이너스 8% 빠져 있단 말입니다. 강한 것이 없다. 강한 것이 있다면 이제 플레이위드 하나밖에 없는데, 하루 정지가 되고 월요일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런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아주 급등주를 좀 오래 다뤄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강좌에서 다루기에는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제쳐두고 일반적인 선에서 일단 보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장악할 만한 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맥을 이어가는 종목들을 다시 분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애국 테마주. 마음 같아서는 플레이 위드 같은 것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싶지만은 시가가 높게 잡히고 변동력이 급등락이 너무 심한 종목은 공부한 데는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파동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찾기는 찾되 큰 피해를 볼 수 없는 큰 피해가 없는 종목들을 시가가 될 수 있으면 낮은 종목 쪽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슈가 있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애국 테마주는 반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 테마주를 한번 보죠. 그럼 외국 테마주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이 회자가 되는 것은 모나미부터 시작해서 비행풍년은 어제 하루로 저렇게 모습을 띄워가지고 상한가를 유지를 못 해줬단 말이죠. 그럼 저런 종목은 제외를 해버리는 게 좋죠. 제외를 해버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종목, 예를 들면 하이트 진로 같은 거, 진로나 홀딩수 이런 식으로 단출하게 두 개를 잡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잡으면 안 좋죠. 그래서 따라가주는 애들, 그래서 외국 테마주는 한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죠. 보고 일단 선두주자는 하이트 진로 홀딩수는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로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어제와 같은 그런 게 똑같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공부했던 시간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먼저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모나미가 먼저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모나미가 하이트 진로를 따라갈 것인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나미의 입장이 달라져 버렸죠. 전날의 모나미는 약했습니다. 그죠? 전날의 모나미는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에서 풀린 모습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 아침에 모습이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뒷날에는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적어도 제가 처음 1등주라는 그 개념을 한번 밝혀줄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당일날 상한가까지는 찍어줬지만 종가상 모습은 안 좋았죠. 14%대로 맞췄으니까 상한가까지는 갔지만은 근데 다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한번 신뢰가 떨어진 종목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를 않아야 돼요. 왜?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그 종목에 대해 계속 의심의 눈길을 둡니다. 예를 들면 내일 만약 PM 풍년이 반등을 준다고 합시다. 하지만 결코 이 종목은 절대로 상한가나 이런 걸 가지를 못해요. 그런 걸 가지를 못합니다. 한번 신뢰가 깨진 종목은 그 점 또한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내가 어떠한 종목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시장에 믿음을 준 종목과 시장에 급등세는 좋았지만 마무리가 안 된 종목들은 항상 배제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 종목 상한가를 가더라 믿고 승부를 걸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지만은 과연 아침에 어떤 시가를 줄지는 모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나마 시장에 믿음을 주고 있는 종목은 적어도 모나미가 시장에 믿음을 주고 있죠. 왜? 자기가 또 제일 처음에 이름을 올린 것도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나미를 우선적으로 봐주십니다. 봐주시고 하이트 진로 홀딩수가 시가가 시간에 상한가 9% 올라가 있으니까 높게 잡힐 수도 있고 낮게 잡힐 수도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잡히든 하이트 진로는 일단 놔두시고 모나미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어차피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하나의 섹터는 외국 테마주 섹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죠. 다른 걸 여러 가지 많이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운용법상 제가 항시 월요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한 날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고 다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한 30분 정도 시장을 쳐다보고 하라. 물론 중견이나 약간 중견 트레이더들도 항상 이런 점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반짝 오른다고 해서 달라붙는다든지, 그리고 아침에 영 죽는다고 해서 버린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주고, 가는 놈을 좀 더 주고 사야 되고, 눌림목에 공략을 해야 되고, 확실히 보고 해야 된다. 왜?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의 섹터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섹터를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많은 관련주로 볼 수가 있지만은 급등주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종목들과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매일 센 놈도만 볼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눌림을 주는 종목도 볼 수가 있고 기다려서 받아서 또 며칠 끌고 가는 종목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주말에 크게 시장을 이슈를 좌지울 만한 종목은 없고, 그나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애국 테마주 정도. 뭐 그래서 저렇게 도출을 시켰으면 뭐 전 정도로 보고, 일단 기술주를 일단 중간 허리, 급등주 트레이딩에 있어서 기술주는 시장의 중간에 허리라고 그랬죠. 그런 종목을 한번 보죠. 자, 기술주 섹터에서는 일단 팍스네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보도 보죠. 이 두 종목 보죠. 기술주는 다른 걸 여러 마리 보는 것보다 월요일은 종목을 간추하게 움직이니 좋습니다. 팍스테는 받아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가가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3% 빠져 플러스 0.2%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시가 조금 올랐다고 덤벙 들먹들지 마시고, 이 종목은 아직은 받아줘야 되는 종목이니까 시가에서 3에서 한 5% 정도 빠졌을 때부터 1차 단위로 들어가서 뭐 큰 장대양 음목이 나오면 잘라야 되죠. 하지만 시가에서 마이너스 한 3%나 5%부터 분할로 3분할 하나씩 들어가서 보유를 해서 살려서 가져간다. 살려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국보. 국보는 지금 우리가 한번 도전을 했죠. 우리는 국보는 많이 도전했습니다. 덕분에 뭐 상한가도 먹고 그래 했지만은 제가 말했죠. 하나의 급등주를 잘 포착이 됐으면 그 급등주를 끝까지 울고 먹는 그런 약간 고집스러운 매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고 그러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애매모호할 때는 이런 급등주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국보 어제 진입을 한 분이 있으시다면 뭐 다시 또 분할로 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 항시한다는 생각이니까, 시간에서 이것도 마이너스 1.9% 빠졌네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1.9%. 그래서 이 모습이 좀 안 좋았다 그랬죠. 이 모습이 여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맞춰야 참 좋은데, 그래서 좀 제가 아쉽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됐다면 그럼 좀 더 기다려서 받으면 되겠죠.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박스네과 마찬가지로 시가에서 3%나 5% 떨어지면 그때부터 1차로 들어가서 분할로 반드시 3회 분할해야 됩니다. 급등주는 받는 것도 역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받으면 아주 안 좋죠. 천천히 보면서 서둘지만 않으면 돼요. 서둘지만 않으면. 그래서 3에서 5% 정도 오면 그때부터 이제 1차 진입해서 받아가지고, 역시 똑같습니다. 음봉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꼬리를 말아주고 멈춰주는 모습, 꼬리를 말아주고 멈춰주는 모습만 연출해주면 되겠죠. 하락을 하더라도 꼬리를 좀 말아주고 멈춰주는 모습, 그 정도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뭐 이 종목은 알 수가 없죠. 내일이 어떤 뭐 다른 데서 매수세가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차근차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당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운용을 좀 하셔야 되겠죠. 하루 앞을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찮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루 앞을 알겠습니까만은 최대한 그 영역에 가깝게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것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더 넓어지겠죠. 자, 그래서 기술주 섹터는 받아주는 매매를 한다. 서둘지 말고. 그리고 점잖게 움직이는 종목 몇 종목 봅시다. 뭐 이 종목들도 내일 뭐 그렇게 쓱 파동이 없고, 이 종목들도 받아준 종목이 받아가지고 뭐 올라주면 편안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싸울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고 시장에 큰 이슈가 없으면 좀 점잖게 움직이는 종목, 파동이 일어나면 조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그런 것을 밑바탕 베이스로 깔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반등 섹터주, 기간이 뭐 매수세가 좋았다든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SK네트워크 같은 거, 그리고 AFW 같은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또 한번 봐줘야 되고요. 생코는 내일 위험 종목에서 지정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봐줄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은 봐줄 수가 있고, 그리고 경인양해도 내일 한 번 더 보십시오. 때로는 하루 정도 늦게 또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 섹터주 같은 경우는 별로 시장이 안 받아주면 약간 멍텅구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은 한쪽 구석에 가만히 놔두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워낙 시장이 지금 특별하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펌텍코리아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만 좀 아쉽죠. 이놈이 이런 것은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손을 뗄 때는 확실하게 떼버리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 플레이 위더 같은 것은 내일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위험 종목이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새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내일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어떤 다른 이슈들이 강한 이슈가 있다면 보통 이런 애들은 크게 힘을 못 쓰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에 강한 놈들이 없으면 역시 이놈이 또 시장을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일 내일 공략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시가는 양봉으로 나오겠죠.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어떠한 방향이든 한번 한 주나 한 석주 정도 가지고 시가 양봉으로 출발해갖고 음봉을 누릴 때 1차로 한번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양봉으로 어느 정도 시가가 뭐 적당히 됐을 때 1차로 놓고 한번 흐름을 본다든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초보분들도 내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일 시장에 이슈가 좀 강한 놈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거 공부하라 이런 소리 안 할 텐데, 아마 내일 시장이 특별한 게 강한 놈들이 눈에 지금 현재로선 보이진 않기 때문에 내일 공부 삼아서 플레이 위드도 시가 양봉에서 출발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시가 양봉에서 들어서 변곡지, 안 그러면 시가 또 마이너스로도 출발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보여줬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한번 짜보십시오. 시가 5에서 10% 정도 책정됐을 때 나는 뭐 1차로 넣겠다. 시가가 10% 출발해서 보합까지 내려면 1차를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름대로 한번 짜놓고 한 주라도 가지고 한 석주 정도 가지고 분할로 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5연상 가는 종목을 보기 힘들거든요. 30%된 이후로는. 그래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봉상으로 출발해서 점상 다시 봉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공부할 가치가 있으니까 내일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특별하게 큰 이슈가 나올 만한 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죠.
내일 또 장이 시작되면 어디에서 어떤 이슈가 또 터져 나올 줄 모르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당일날 새로운 일을 본다. 이 점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나름대로 매일매일 우리는 많은 운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운용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어느 책에서도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는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다 피가 깨지고 살이 깨지면서 배운 거겠죠. 자, 배우실 때 잘 배우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초석으로 삼아서 향후에 세월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면 또 여러분만의 또 운용법으로 또 탄생이 되는 겁니다. 내일 서둘지 마시고 월요일 공략은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가 있죠? 마지막 매수 클릭을 하기 전에 시장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종목들이 과연 어떤 시장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지, 어느 놈이 먼저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 서둘지 말라. 잘 기억합니다. 자, 급등도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강좌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